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에서 매일 몇 명이 70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려 21만 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21만 명의 한국인이 70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2025년 고령자 삶의 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자신의 삶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11.3%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9명은 뭔가 아쉽고 불안하고 허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지 않으세요? 나이는 나랑 비슷한데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얼굴에 늘 옅은 웃음이 있고 말에 여유가 있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는 그 표정이 진짜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편할까?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돈 많은 사람이 팔자 좋은 줄 알았고 자식 잘 된 사람이 팔자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보니까 진짜로 부러운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또 뭘 하나 설레는 사람.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 자식한테 전화할 때 부탁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사람. 병원에 가도 주눅 들지 않고 식당에 혼자 들어가도 당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70 넘어서 진짜 상팔자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상팔자 어르신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타고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조용히 선택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 결정이 나머지 삶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 나는 팔자가 좋은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박정순 어르신은 올해 75입니다. 남편을 68배 먼저 보냈고 자녀 셋은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혼자 남겨졌으니 얼마나 외롭겠냐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데 박정순 어르신은 지금 동네에서 제일 바쁜 사람으로 통합니다. 아침마다 복지관 텃밭에 나가고 수요일엔 합창단 연습이 있고 목요일엔 동네 할머니 셋이 모여 뜨개질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분은 참 팔자 좋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이갑순 어르신은 73세 남편도 있고 자녀도 넷입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방 안에서 TV를 봅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 온다고 서운해하고 몸 어딘가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웃들은 조용히 말합니다. 정순 씨는 상팔자고 갑순 씨는 참 안 됐다고. 두 사람의 차이는 재산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자식 수도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선택을 했느냐입니다. 오늘 그 선택 8가지를 박정순 어르신과 이갑순 어르신 두 분의 하루를 따라가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상팔자 어르신들은 기대를 내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박정순 어르신의 아침은 6시 반에 시작됩니다. 창문을 열고 텃밭으로 나가는 길에 핀 찔레꽃을 보면서 오늘도 예쁘네 하고 중얼거립니다. 자식한테서 전화가 오면 반갑고 안 와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애들한테 바라는 걸 다 지웠더니 애들이 올 때마다 그냥 좋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어르신은 그 말을 할 때 표정이 참 편안합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괜찮아진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갑순 어르신의 아침은 다릅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딸한테 전화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안 왔으면 서운하고 왔어도 짧으면 섭섭합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 서운함이 하루 종일 어르신 얼굴에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 정신건강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70세 이상
우울증 환자의 68%가 관계에서의 실망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에 걸었던 기대가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겁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남의 손에서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내 하루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이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정순 어르신은 그걸 철학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살면서 몸으로 터득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 눈 뜨면서 누군가한테 서운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 마음의 뿌리에 기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대를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가볍게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두 번째 선택입니다. 상팔자 어르신들은 작은 루틴 하나를 목숨처럼 지킵니다. 박정순 어르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전 10시에 복지관 텃밭에 나갑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갑니다. 거기 가면 얼굴 아는 사람이 있고 손에 흙이 묻고 상추한 포기가 자라는 걸 보면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어제 심었던 씨앗이 오늘 싹을 틔웠을 때 어르신 얼굴에 퍼지는 그 웃음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이갑순 어르신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밥 먹는 시간도 다릅니다. 어떤 날은 점심을 12시에 먹고 어떤 날은 2시가 넘어서 먹습니다. 하루가 그냥 흘러갑니다. 흘러간 하루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저녁에 오늘 뭘 했나 생각해보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게 반복되면 하루하루가 점점 더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일상 루틴을 3가지 이상 유지하는 70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7% 느렸습니다. 37%입니다.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신호를 뇌에 매일 보내는 행위입니다. 하루에 목적이 생기고 몸이 깨어나고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있습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르신, 지금 하루 중에 반드시 지키는 시간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없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만들어 보십시오. 산책이어도 좋고 창밖을 보는 10분이어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보리차 한 잔 끓이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닷 하나가 하루 전체를 붙잡아 줍니다. 세 번째 선택입니다. 상팔자 어르신들은 돈 걱정을 막연하게 두지 않고 구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박정순 어르신은 남편이 세상을 뜬 뒤 처음 6개월을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통장을 펼쳐놓고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노트에 직접 적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43만 원, 기초연금 월 33만 원.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 두려움 앞에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했고 지금은 복지관 텃밭 관리 도우미로 월 27만 원을 받습니다. 그 27만 원이 주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역할이 생겼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곳이 생겼습니다. 이갑순 어르신은 돈 이야기를 꺼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섭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다고 돈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개처럼 퍼져서 매일 아침을 무겁게 누릅니다. 국민연금공단 2025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월 평균 수령액은 약 58만 원 수준입니다. 58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사람과 무서워서 숫자를 외면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5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택연금을 검토해 볼 수도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지출을 하나씩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숫자를 직면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돈 걱정은 생각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고
적고 움직여야 해결됩니다. 네 번째 선택입니다. 상팔자 어르신들은 몸의 신호에 솔직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박정순 어르신은 지난 가을 무릎이 이틀 연속 시큰거리자 바로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별거 아니었으면 어떡하나 창피할까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초기 관절염이라고 하면서 지금 관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길로 수중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릎은 오히려 작년보다 낫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로 갔길 잘했어요. 조금만 더 버텼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갑순 어르신은 무릎이 석 달째 아픕니다. 병원비가 겁나고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아니면 그냥 파스 붙이면 낫겠지 하는 마음에 버팁니다. 그런데 버티는 동안 무릎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단을 오르기가 힘듭니다. 석 달 전에 병원을 갔더라면 훨씬 간단하게 해결됐을 일이 이제는 훨씬 더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 발표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에서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한 경우 5년 후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 2.3배 높았습니다. 2.3배입니다.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병원을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다가 나중에 더 크게 쓰러지면 그게 훨씬 더 큰 짐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르신, 지금 몸 어딘가 불편한데 참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그건 강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예약 전화를 하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솔직하게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10년 뒤에도 걷고 웃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선택입니다. 상팔자 어르신들은 세 사람을 만납니다. 박정순 어르신이 합창단에 처음 나간 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노래 가사도 잘 모르고 음정도 틀렸습니다. 옆 사람 눈치가 보였습니다. 집에 오면서 다음엔 안 가야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나갔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특별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집에 있으면 더 심심할 것 같아서. 3달 후 옆자리에 앉은 이순례 어르신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지난해 박정순 어르신이 몸살로 사흘을 앓았을 때 새벽에 전화를 받아준 사람도 이순례 어르신이었습니다. 국을 끓여서 현관 앞에 놓고 간 사람도 이순례 어르신이었습니다. 자식도 못해준 일을 65세에 새로 만난 친구가 해줬습니다. 이갑순 어르신은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새 친구가 어디 생기냐고 괜히 나갔다가 상처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 안에 있습니다. TV가 유일한 말벗입니다. 그런데 TV는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통계청 2025년 사회적 고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중 사회적 관계망이 2명 이하인 노인은 그 이상인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1.9배 높고 사망률도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사람이 약입니다. 이 말이 비유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치매를 늦추고 수명을 늘립니다. 복지관이어도 좋고 성당이나 절이어도 좋고 동네 산책 모임이어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당연히 어색합니다. 그래도 일단 나가십시오. 관계는 나이로 다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한. 6번째 선택입니다. 상팔자 어르신들은 과거를 정산했습니다. 이게 8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박정순 어르신도 한때는 밤마다 억울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에 시부모 간병에 자식 교육까지 다 해놨는데 정작 자기 인생은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새벽 2시, 3시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하는 오늘 밤이 또 없어지고 있구나. 억울한 생각을 하는 동안 오늘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과거에 에너지를 쓰는 걸 멈췄습니다. 이갑순 어르신은 아직도 30년 전 일을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고 남편이 어떻게 했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때처럼 눈이 빨개집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시절이 지금 이 방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는 조금도 낫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신건강연구팀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억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반추사고를 자주 경험하는 70대 이상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의 3.1배였습니다. 3.1배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나간 일을 탓하지 말고 앞으로 올 날을 살아라. 억울한 세월 속에서도 500권이 넘는 책을 남긴 사람의 말입니다. 과거를 정산한다는 건 그 일을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없었던 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일에 더 이상 오늘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 하는 겁니다. 내 오늘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겁니다. 7번째 선택입니다. 상팔자 어르신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깁니다. 박정순 어르신은 매일 오후 2시 텃밭에서 돌아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끓입니다.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차를 들고 베란다 의자에 앉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스마트폰도 보지 않습니다. 햇살이 발등에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바람이 커튼을 건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30분이 하루 중 제일 좋다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갑순 어르신은 혼자 있으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TV를 항상 켜놓습니다. 자면서도 틀어놓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덜 외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TV가 꺼지는 순간 더 크게 밀려옵니다. 그 외로움이 TV 소리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어르신도 압니다. 그래도 끄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고독을 솔리튜드라고 부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자신을 만나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곁에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으라고,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고.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짜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가득 찬 사람이 타인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 하루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어도 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게 사치가 아닙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8번째 선택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상팔자 어르신들은 나는 아직 성장 중이다 라고 믿습니다. 박정순 어르신은 올해 봄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진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화면을 누르면 엉뚱한 게 열렸습니다. 옆에 앉은 72살 어르신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어르신도 잘 모른다고 하면서 둘이 같이 강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창피하지 않았냐고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걸 묻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게 창피한 거죠. 지금 어르신이 찍은 안동 하회마을 풍경 사진은 복지관 복도에 걸려 있습니다. 지나가는 분들마다 누가 찍은 거냐고 묻습니다. 어르신은 그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진다고 합니다. 75에 생긴 새로운 자랑거리입니다. 이갑순 어르신은 이제 다 살았다고 합니다. 뭘 더 배우냐고,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고 합니다. 배워봤자 금방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노년을 가장 빠르게 늙히는 원인입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더 잘 잊어버리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2025년 노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나는 아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가진 70대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지기능 유지 기간이 평균 5.2년 더 길었습니다. 5.2년입니다. 이건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때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70이 넘어도 뇌는 변합니다. 뇌는 쓰는 만큼 살아있습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이는 늘 어제를 살고 지혜로운 이는 언제나 오늘을 삽니다.
박정순 어르신이 상팔자인 이유는 돈도, 건강도, 자식도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오늘 뭔가 하나 새로 배워보십시오. 스마트폰 기능 하나도 좋고 새 노래 가사 하나도 좋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음식 이름을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배움이 뇌에 불을 켜고 그 불이 삶 전체를 밝힙니다. 자, 오늘 8가지 선택을 박정순 어르신과 이갑순 어르신 두 분의 하루로 함께 보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 작은 루틴을 지키는 것, 돈 걱정을 숫자로 해결하는 것, 몸의 신호에 솔직한 것, 새 사람을 만나는 것, 과거를 정산하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 그리고 나는 아직 성장 중이라고 믿는 것. 두 분은 같은 동네에 살고 비슷한 나이이고 비슷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매일 아침이 소풍이고 한 분은 매일 아침이 짐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8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이번 주 안에 실천해 보십시오. 8개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면 됩니다. 하나가 바뀌면 그 하나가 다른 하나를 끌어당깁니다. 오늘 드리는 숙제는 이겁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박정순 어르신은 하는데 나는 못하고 있는 것 하나를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냉장고에 붙여두십시오. 매일 마주치게요.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한 가지 선택이 하루를 바꾸고 바뀐 하루가 쌓이면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어르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오셨는지 압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살림에, 일에,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달려오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평생을 사셨을 겁니다. 정작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본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버텨온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남을 위해 온 마음을 쏟아온 것, 그건 어르신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따뜻함을 자기 자신에게도 돌려주십시오. 나는 잘 살아왔습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오늘 꼭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21만 명이 70세가 되는 이 시대에 10명 중 9명이 허전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어르신은 이미 달라질 준비가 된 분입니다. 그 준비가 박정순 어르신이 합창단 문을 처음 열었던 그 용기와 똑같습니다. 어색해도 나간 그 한 걸음, 무릎이 시큰거려도 텃밭으로 향한 그 발걸음,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도 사진 강좌를 신청한 그 결심, 그게 상팔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햇살 한 줌, 베란다에서 마시는 따끈한 보리차 한 잔, 찔레꽃을 보며 오늘도 예쁘네 하고 중얼거리는 그 한마디,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어르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